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네.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바라기님 반갑습니다. 형주님이 슈퍼채팅 날리셨어요. 네, 입장료 좋아. 입장료 안 낸 사람 빨리 내고 빨리 입장료 내세요. 네. 아주 바람직하군요. 오늘 저희 하이닉스에 또 신곡가 나와서 네, 기분이 좋으셨구만요. 성한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해피정님, 꿀벌 오소리님, 부자연님, 단풍이님, 버텨내고 살아남기님. 좋습니다. 네, 버티고 살아야죠. 로사님, 단풍이님, 네, 아까 인사드렸는데. 김베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여종성님, 김진기님, 유영일님,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짱순이님, 긍정의 힘님, 클라스님, 상상 이상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바다님, 원태호님, 행복한 부자님, 소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행복 만땅님,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도채호님, 풍림 부자님, 한사발님, 윤영숙님 어서 오세요. 신현옥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정상원님, 나도 아빠님 반갑습니다. 네, 감기는 이제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네. 미스터 리님 어서 오시고요. 마이유님. 여의도 과장님은 딱 맞춰오셨어요. 네, 인정. HS 윤님 어서 오시고요. 베제트님, 라푼젤님,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부자아빠 손녀딸님, 네. 부자아빠는 손녀가 없는데, 네. 네. 일단 등록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안동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상위 10%님, 주식부자, 어디 갔어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네. 그리고 사랑의 부자님, 그리고요, JBS9895님, 미소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쌤 강아지가 양봉인 거랑, 뭐, 무슨 상관입니까? 네. 원래 단풍이가 더 원조야. 네. 걔는 그리고 까만색 강아지 아니야? 그죠? 우리 강아지는 달라요. 약간 얘는, 네, 다르죠. 뭐가 다른지 몰라. 오노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동신님 어서 오시고요. 호두마을님 반갑습니다. 류동진님,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디맨 해피님 반갑습니다. 또 건강한 미래님 어서 오시고요. HM 우님 어서 오시고요. 또 다 오셨네요. 네. 단풍이는 까매요? 네, 우리 단풍이 까맣지 않습니다. 네. 송혜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합시다. 네, 일단은 빨간색이니까 기분 좋죠. 나이가 들수록 빨간색이 좋아지고, 주식을 할수록 빨간색이 좋아지고, 우리가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네, 경찰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내일은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전소월님, 어서오세요. 덩쿠쇼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이 코스피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떴다가 내려오면서 기분이 좀 나쁠 뿐이죠. 네.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긴 한데, 그래도 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오늘 하이닉스는 신고가잖아.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었고요.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자기들의 악재가 있는 것도 있었죠. 이선아님 어서오세요. 악재가 있는 거, 한미반도체라든지. 이건 한 15%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장중에 15% 빠졌나요? 14.78. 야, 거의 맞췄다. 네. 여기가 지지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15%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거기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지지가 되면 또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애들 있죠? 많이 올라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 하락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핵심은 또 파두 아닙니까? 파두. 네. 나 파두 보고 얘가 그때 누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지? 파두는 파두 끝이 없네. 그러니까 파두 끝이 없네. 근데 야, 이거 3분기 실적 개떡같이 나왔다 해서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진정되나 했더니 2분기 실적 얼마 나왔다고? 5,900만 원. 네. 5,900만 원 나왔대요. 2분기 실적 2분기요. 2분기. 이거 시총이 1조짜리예요. 1조 넘는 이 IPO 대여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시간의 하한가예요, 지금. 이거 시간의 하한가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상장 사기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상장 사기나 마찬가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1분기 때는 그래도 170억 정도 시장 나왔더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아니 이게 8월 달에 하면서 2분기 실적을 몰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2분기 실적이 5,900만 원. 야, 이거 사람들이 많이들 했을 텐데 완전히 뭐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간의 하한가지만 내일은 그냥 점화로 달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이 값어치가 합당한 거냐? 네. 합당한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파도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JYP 엔터도 실적 좋대요. 네, SM도 마찬가지고요. SM. 야, SM 그때 팔기도 잘했잖아요. 네. SM 팔기 얼마 잘했어. 네. 아우, 이 꼴을 보면은 진짜 열받지. 네. SM 보세요. 네. SM은 지금 95,000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YG 엔터. YG 엔터도 빠지더라고요. 네, YG 엔터. 엔터 다 빠져요. 네, 근데 이거 하이브. 이런 거. 네, 하이브. 그 다음에 JYP가 제일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JYP가 왜냐면 제일 많이 높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뭐를요? 코스피 지수를. 아니, 코스닥 지수를. 코스닥에 있잖아요. 코스닥에. 게임주. 네. 펄어비스. 뭐, 또 뭐, 박살이야, 이거. 지금 보면은. 네. 뭐, 중국 쪽, 뭐, 실적 터진다 해가지고 막 하더니 또 막 박살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올라온 것도 없어요. 올라온 것도 없는데, 게임주들은, 네. 중국 쪽 걸려 있는 것들은 또 역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 내용들. 즉, 애매한 재료가 있는 것들이거나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인데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많이 올라왔거나 이런 것들 쪽으로 계속 때리고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후덜덜덜덜해집니다. 후덜덜덜덜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기댈 데가 없어졌어요. 네, 완전히 뭐, 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이쪽을 팔아먹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네. 저기 반도체로 넘어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반도체로 넘어가긴 죽어도 싫을 거야. 왜? 반도체로 개인들이 왜 넘어오기 싫어할까요? 삼성전자 욕을 그렇게 했잖아. 삼성전자 이 개 같은 삼성전자네. 뭐 그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손절한 종목이거든요. 손절을 여기 6만 원대에 해버렸는데 지금 7만 원에 와버렸네. 6만 원에 손절했는데 7만 원의 가격이 있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산다는 얘기야. 손절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손절을 해서 다시 손절한 정보 넘어간다? 이런 짓은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헤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뭐 바이오. 바이오인데 요거 뭐 빈대 때문에 요즘에 좀 올라갔었잖아요. 빈대 때문에 올라갔었다. 이거 근데 빈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경농 팔아먹은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더 올라갔었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날 팔았으면 좋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날까지 우리가 안 팔고 있었다 생각해봐. 우리 여기 지금 13,000원대 이상에서 팔았거든요. 13,000원 이상 여기. 잘 팔은 거지. 네. 잘 팔았어. 여기서 팔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저까지 들고 있었으면 과연 팔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거 분봉 상황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뚜루루루루 미끄러지잖아. 어어어 하다가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 설정. 어떤 시간 설정이요? 갑자기 뭔 말이죠? 네. 뭐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또 네, 하기가 좀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개인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개인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도체에 집중하세요.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에 그냥 집중하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들고 가시고 반도체 종목들인데 얘네들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뭐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파두 뭐 이런 거 말고요. 이수앱지스 이런 거 말고요. 이수앱지스는 그래도 많이 내려왔더라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이수앱지스가 아니지. 이수페타시스. 네. 요거 그래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긴 하죠. 네, 많이 내려왔어. 이런 것들. 또는 ISC.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조금 거시기 하죠.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많이 올라간 것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뭐 우리가 아는 거 있었잖아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네. 이런 거 뭐 올라온 거 없어요. 네. 뭐 동진 세미케민 뭐 이런 거 네. 올라온 거 없잖아요. 이런 것들. 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미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소비 그 소부장 쪽에서 어떤 움직임들 그런 쪽으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배당 특강 이제 이거는 말할 수 있다. 그죠? 네. 기가 막히구만.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 리츠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그 모두 투어 리츠가 네 재미가 있었죠. 네 재미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이 모두 투어 리츠를 만약에 공략하셨다고 한다면 수익이 지금 뭘 넘어섰어요? 배당을 넘어섰잖아. 그러면은 갖다가 던지시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냥 파셔도 돼요. 왜냐면 배당 수익률보다 지금 그 시세 차이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조해드린 종목을 사시란 말이에요. 네, 리츠 엉뚱한 것도 사시지 말고 내가 모두 투어 리츠를 강조해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종목은 뭐 사고 못 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사도 안 사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저도 문자로 발송해드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특강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당 특강 말고요. 그 전에 특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뭐였어요? 우리의 그 매수 조건은 많이 오르지 않은 것. 자, 같은 재료 선상에 있어. 같은 재료 선상에 있더라도 많이 올라간 것과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야. 언제든 팔아버릴 때 파는 거죠. 네? 팔아버릴 때 파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설거지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밑에서 사가지고 네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산타랠리는 반도체로 오고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선물 보따리에다가 아이폰이랑 뭐 갤럭시, 뭐 아이패드, 뭐 워치,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갖다가 해준대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 모자. 네. 이게 산타 할아버지요. 수염도 이렇게 막 있고요. 네. 얼굴이 왜 이러냐? 이게 산타 할아버지인데 여기다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네. 호호호호.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네, IT 제품입니다. 광군제 봤죠? 막 그러면서 네. 요즘에 그 연말 연시에 실제적으로 이제 IT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뭐겠어요? IT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선물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졸업 입학도 있고요. 그 연말 연시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이 전자제품 갖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게임기도 많이 포함될 거고요. 네. 근데 게임기는 사실 뭐 애들이 그게 우리 아들 보니까 그 게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데. 네, 게임기 사줘도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게임기,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의 로망이 또 뭐 그걸 하면서 플스, 네, 플스 게임기, 뭐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아들은 중학생인데 아직 어리다고 보긴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키가 나만 안 돼, 이미? 키가 이미 180인데. 음.
코덱스 레버리지는 괜찮습니다. 3,000원 당연히 넘어가죠. 10년 안 걸립니다. 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게 지수 3,000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게임을 안 하고 쇼츠를 보거나 뭔가 뭐 다른 영상을 보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게임기에 그렇게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코스피 3,000원요. 10년이 아닙니다. 네, 내년이면 넘어가요. 내년 정도는 뭐 충분하지 않겠어요? 네. 이 3,000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지수 3,000포인트가 가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약 85,000원, 8만원, 85,000원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지수 그 3,000포인트 자리예요. 지수 3,000포인트 자리요. 그러니까 8만원이면 돼요. 8만원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원만 더 올라가면 돼요. 지금 7만원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되겠을까요? 재밌는 건. 지수가 3,000을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8만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 놈들이 노리고 있는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제가 누차 강조했던 얘기예요. 지수를 붙잡아 놨어요. 뭘로 붙잡아 놨어요? 2차전지 배터리를 붙잡아 놓고 얘네들 쪽으로 매수 계속 하잖아요. 오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매수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매수를 해줘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매집이라고 했잖아요. 매집. 매집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수 여기 얘네들 포인트 보시면은요. 이 물량 포인트가 어디쯤 와 있어요? 여기 21년도 5월입니다. 21년도 5월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년도 5월이요. 여기 요 6월. 요 가격이 8만 원대예요. 8만 원. 자, 그럼 생각해 봐요. 8만 원대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금 7만 원대에 다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요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보너스지. 이해가 되세요? 자, 8만 원대에 7만 원 정도 해당하는 물량을 다 산 거야. 여기 100주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100주를 산 거죠. 네, 이게 수량이니까요. 100주를 여기서 이미 다 산 거예요. 원래 여기 100주 갖고 있던 거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밑에서 100주를 다시 다 사들인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이 남았겠죠. 왜? 여기 8만 원이 되는 100주가 800만 원이었다 치고 여기서는요 700만 원밖에 안 들었을까? 실제로는 밑에부터 샀으니까 한 650만 원 들었겠지.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50만 원 남았겠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의 미래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아요. 좋아. 이게 하이닉스랑 있잖아요. 한미반도체하고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애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많이 올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 조금 떨어진 건 저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저거하지 않습니다. 뭐 90%나 떨어졌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적자인데 뭐 그잖아요. 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만 원부터 5만 원까지, 6만 원까지 600% 올랐다는 얘기인데 6배 올랐잖아요. 6배 올랐어. 근데 반도체 중에서 6배 올라간 기업들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6배 올라간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가는 기업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 혼자 잘 날 수는 없거든요. 언제까지 잘 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려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구간대에서 이 가격, 나는 5만 원대 이상에서 무조건 형성돼야 되는 종목이야 라고 한다면 이 가격들을 인정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려가지 않는다면 횡보가 나오겠죠. 올라간다기보다도. 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절은 됐고요. 네. 절은 됐어요. 지수 3천에 10억 자산가 됐다고 해서 저를 찾아올 정도면은 네, 꿈이 너무 작으세요. 네, 그러면 지수 3천은 금방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혹시 9억 9천만 원 있는 건 아니신가요? 9억 9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면은 네. 뭐 굳이 그거 가지고 절까지? 네. 그냥 네, 인터뷰를 하나 하시죠. 네, 기자 하나 불러 가지고요. 네.
인터뷰를 하나 하셔가지고, 네, 저 다 제 덕분입니다. 네, 성추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투고를 좀 해주고, 네, 이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는 성추사밖에 없다. 네, 아시죠?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와서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네, 인터뷰 하나만 제대로 한번 따주세요. 네, 네. 10억은 뭐 여러분들 뭐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꾸준히 그냥 모아 가세요. 꾸준히 모아 가시고, 10억을 모으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씩 모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주식에 계속 투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달 50만 원이면 1년 600이에요. 네. 1년에 600이죠? 10년이면 6천이에요. 원금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집어넣다라고 하는 면이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건데 이렇게 계속 집어넣잖아요. 근데 요게 단순 계산으로 원금이 6천이 되는 거지만 지금 10년이 정도가 지나게 되면 큰 시세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되거든요. 큰 흐름이 이게 주기를 계속 타게 돼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타게 되지만 이 주기를 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에 있는 주식들을 매매하게 되면 주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삼성전자만 놓고 봅시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계속. 네. 이때 100%, 이때 100%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매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매도를 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합니다. 즉 여기서 내가 만약에 600만 원어치 샀어. 그래서 이게 1200이 됐잖아요. 이게 100% 올라간 거예요. 1200이 됐어요. 그래서 또 떨어져서 잘 놔뒀다가 밑에서 1200원어치 샀는데 그러면 더 많이 사겠죠. 물량을. 더 많이 사요. 원래 1200 가지고 주식수를 더 많이 해요. 그럼 그동안 뭐 배당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럼 넘어가면 이때는 2400이 아니라 3500쯤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늘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적게 투자를 시작했으면 적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10년 안에 10억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20년 지나가면 가능하겠다 볼 수 있겠죠? 가능할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낸다면 20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은 지금 15만 원, 지금 좀 올려줘서 20만 원씩 주나? 네. 그러는데 지금 거의 한 1700, 1700에서 1800 사이 되거든요. 금액이. 물론 5년 됐지만, 네. 계산 때려보세요. 20만 원 평균 가격에 한다 쳐도 한 달에 1년에 얼마예요? 20만 원 치자. 20만 원 쳐서 20만 원 곱하기 12는 240만 원 곱하기 5년 됐어요. 그럼 1200이잖아요. 그럼 500 벌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거야. 계속 늘어가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네. 계속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5년 됐어요. 10년 후에는요. 저는 10년 후가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나면 이 원금이 2배 이상 불어날 걸 생각해요. 그럼 5천만 원 이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5년 정도가 지나면 5천만 원이 1억이 넘겠죠. 저는 뭐 한 20년 우리 아이들이니까 20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몇 억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1, 2억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불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시장의 흐름만 잘 타시면 되죠.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주기에 대한 부분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네. 충분히 10억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이 또 그게 가능하게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건물 네. 요즘에 상가 공실 되게 많다면서요? 난리가 아니래. 상가 공실 엄청나게 많대요. 네. 그리고 뭐 건물주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하던데 수익률, 강남 지역의 평균 수익률이 2분기 때 0.7%라면서요. 0.7%. 뭐 1년으로 치면은 47, 28, 2.8%, 3%라 잡고요. 네. 연간 수익률 3%라 이거야. 건물에서.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3%라는 이 이율이 1년에
여기서 뭐가 나가야 돼요? 세금 나가야 되죠. 또 뭐 나가야 되죠? 뭐 이거 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3%가 제대로 된 나의 돈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건물을 만약에 한 100억 정도 돼야지. 100억에 3%면 3억이에요. 1년에 3억을 번다는 이야기지. 네? 1년에 3억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을 내가 순수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3억을 번다는 얘기인데 100억을 다 투자한 사람이 없잖아요. 중간에 뭐 한 70억 정도, 네, 아니면 한 50억 정도 이자 그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 이자 비용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버는 게 없어요. 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없는 돈으로 하려면요 무조건 주식 하셔야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어렵죠. 어려운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죠? 대형주들 같은.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10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이럴 때 팔아서 밑에 다시 사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시점, 이 뭐 그 단기적 고점에서 뭐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큰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 대응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모아가고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여기서 중간에 내가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계속 사기만 하죠. 계속 사기만 하는 거예요. 에이, 비용 다 제외하고 3%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네. 비용 다 제외하고 3%가 아니라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캔사스 시리님은, 네, 잊어버리겠는데?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닙니까? 뭐, 과거의 사람 아닙니까? 과거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시고 싶으면 리츠를 하시면 되고요. 네, 리츠를 하세요. 리츠를 하시고 그리고 배당을 생각하시면 리츠가 괜찮죠.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리츠는 또 손해볼 건 없잖아요. 스펙주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잘만 매수해 놓으면 손해볼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건물 가격도 문제는 이거예요. 건물 가격이라도 오르면 좋겠다 싶은데 건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 좀 됐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물건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원재료 가격, 붕어빵 가격이 1,000원이래요, 개당. 붕어빵 가격이 개당 1,000원이야. 말 다 한 거 아니야? 이게 붕어빵인데 이게 개당 1,000원이에요, 1,000원. 아니 나 붕어빵을 10개 사는데 10,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내 처음 들어본. 원래 붕어빵은 뭐 개당 한 200원, 300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눈꽃만한 붕어빵, 그거 뭐 미니 붕어빵인가? 그것도 6개 3,000원인가? 뭐 그렇게 팔고요. 네, 500원씩 해. 네. 와, 네?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 옛날 먹던 그 붕어빵이. 3개 1,000원도 그 정도면 할만하다, 그죠? 네, 3개 1,000원도 근데 옛날에 비하면 비싼 거죠. 근데 뭐 그 정도만 해도 사 먹을만 해. 근데 이거 가격이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 가격이요. 원재료 가격이. 옛날에 뭐 팥 가격이 올랐다고 했고 가격 올리고 막 그랬어. 가격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사지를 않잖아요.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점포들은 어떻게 해요? 점포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아도 장사가 안 돼. 되게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임대업자들이. 그래서 자기 점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든 버틴다 치지만 자기 점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상가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많이 나왔어. 이건 어떻게 돼요? 다 로스야. 네. 다 로스라고요. 엄청난 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로스가 돼버리면 문제가 뭐가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나는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또 한 가지는 네 재산세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임대료를 또 못 낮춘대. 그러면 임대료 낮춰가지고 가게 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면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지.
여기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싸요? 아우, 싸구려 빌딩이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임대를 못 낮춘대요. 그래서 그 가격을 계속 하는데 사람 들어올 사람은 없고 손실은 계속 커져가고 파산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는요, 햄버거 3개뿐만이 아니야. 그냥 뭐 떡볶이, 분식 이런 거 그냥 뭐 세트 몇 개 추가하고 그냥 하나 또 뭐 특별한 거 이제 사이드 메뉴 하나 집어넣으면은 그냥 4, 5만 원 그냥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와, 이 뭐 엄청나요. 식비가 네, 엄청난 거예요. 네. 잘 사서 잘 사서 되시면 괜찮아요. 잘 사셔가지고 네, 뭐 공실 없고 잘 되면 좋지. 네, 그잖아요. 아니면 좋지. 근데 지금 강남 쪽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밑에 보니까 공실이 많대. 실제로 근데 다 그러진 않겠죠? 그런 데만 찍었겠지. 네. 건물주들이야 뭐.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치킨 2마리 같은 경우는 애 혼자 다 먹어요. 네. 그러면 치킨 2마리 가지고 어디 누구 코에 바릅니까? 그죠? 딸이 많아서 그래요. 유영일님은. 음, 딸들이 있어가지고 여자아이들은 많이 안 먹으니까. 네. 이 물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물가 때문에 지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식을 사가지고 보상받자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가 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사가지고 상가 말고 주택을 사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반전세 같은 거. 아파트는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잖아요. 아파트 공실하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빈집으로 계속 있다. 뭐 진짜 이상한 집 아니면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물가 인상분에 대한 것들을 주식으로 보상받죠. 오늘 한국전력이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됐죠? 네. 흑자도 근데 아주 화끈하게 나대. 2조 원씩 나대. 네.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요거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야, 이제. 네. 흑자로 전환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뭐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많이 올랐을 수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5%대 상승이 좀 됐어요. 변화는 여기 2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점은 2만 원이거든요. 요 밑에는 계속 언더슈팅 구간인데 이게 흑자 전환 한다 안 한다 그거 가지고 계속 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추세는 이미 바뀌었는데 흑자로 전환이 안 되니까 계속 지지선을 이탈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 모양이 난 거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집은 안 팔리겠죠? 안 팔리는데 월세나 전세는 수요가 있을걸요? 싸게 넣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싸게 넣으면 그건 다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면 또 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전기세가 또 올라간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 전기세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전기세 많이 올랐더라고요. 응? 아파트 그 관리비 고지서 보셨어요? 와, 전기세, 뭐야? 네.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전기세. 근데 그걸 뭘로 하자고요? 네. 저걸로 보자는 얘기예요. 주식을 사서 거기서 보상을 받자. 얘는 아직 뭐 배당은 안 주고 있지만 얘도 만약에 흑자 전환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배당이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주식 들고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민영화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기세 다 올랐어요. 안 올린다고 하는 거 없어요. 물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인플레이션을 보세요. 인플레이션요. 인플레이션. 원전적으로 보려면 한전 KPS고, 그냥 통째로 보려면 한전이죠. 네.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물건의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 물가 인상이에요.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잘 체크하란 말이에요. 물가가 인상되면은 뭐가 되느냐? 자, 10,000원짜리 핫도그를 좀 비싼데? 네, 10,000원짜리 핫도그를 팔던 놈이야. 네, 팔던 회사예요. 근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고 15,000원이 됐어요. 핫도그 하나에.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네, 핫도그 15,000원이래. 명랑 핫도그. 네. 명랑 핫도그 1,000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네, 1,000원짜리 1,500원 됐다. 아니, 뭐 이렇게 올랐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이지만 이 물가가 지금 보면은 50% 올라간 거잖아요. 네. 50% 올라간 거잖아. 50%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10개를 팔면 얘는 10,000원을 10만 원을 벌었지만 얘는 15만 원 버는 거잖아요. 즉 뭐가 되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가 될까요? 주가 수준은 여기에 그냥 있어요. 옛날에 10,000원에 팔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근데 15,000원 올라가면서 실적이 여기 100만 원 실적이 나오던 게 150만 원이 됐어요. 실적이 증가했어.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럼 뭐가 돼요?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150만 원까지 버는 기업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네. 이게 마진율이 높아지거나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주가 대비 실적이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저평가 구면이 되는 거고, 이 저평가 구면은 조만간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요.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비싼 가격을 인정하고 그냥 사는 거야. 이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물론 이렇게 긴 조정을 받아왔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죠. 네, 점점 기업들 실적이 살아나는 것만 보시면 알아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여러분들 느끼지 못해요. 물가 너무 올랐어요. 상가 공실 많아요. 장사 안 돼요. 힘들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월급은 안 올랐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만 뭐 놀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자,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는 게 먼저일까요? 네? 사람의 소득이 먼저입니까? 기업의 실적이 먼저입니까?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저도 한전 KB에서 다 있습니다. 네, 그 정책주로 산 거예요. 정책주로. 마이유님 정책주. 원전 탈원전 한다고 그래서 산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서 샀어. 네, 다들 그렇게 샀는데 지랄 맞게 된 거지. 네, 탈원전 뭐 그 뭐 왜 안 하냐고, 전기세 뭐 왜 안 하냐고. 근데 그런 거죠. 뭐가 문제냐면 기업 실적이 먼저예요. 기업 실적. 왜? 기업 실적이 올라가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을 뽑고 월급을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소득주도 성장. 응? 소득주도 성장. 그 완전 실패한 정책이 됐잖아요. 이론은 완벽했지.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게 돼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결국 많이 주자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다 저축을 해버리고 소비를 안 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물건은 안 팔리니까 망해나가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돼버린 거야. 기업의 실적을 먼저 올려주고 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게끔 유도하면 되는데, 사람들 소득을 증가해 주는데 기업은 실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비용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막 자르고 감원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되게 완벽해요. 네. 왜냐면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소득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뭐 소비가 늘어난다. 기업이 실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사이클 도는 거니까. 네. 의? 의? 그래요? 네. 아시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한 건데 순서를 잘못 갖다 넣은 거죠. 이게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았던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상황에서 만약에 소득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네.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면. 그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다. 근데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뭐로 들어가냐면 기업들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월급 안 올렸어? 물가는 올라갔어? 기업의 실적은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3분기 기업들 실적 안 좋은 애들도 있지만 실적 좋은 애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약 7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예요. 중국이 대체적으로 싸구려 물건들을 많이 팔아먹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월급은 많이 올라서 좋았는데 소비가 안 됐지. 그래서 성장을 안 했어요. 네. 월급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죽을 맛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어차피 거긴 점포수가 주니까 그렇겠지만 그 명예퇴직 이런 것들 회사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은 네 조금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죠. 그래서 뭐 실업자가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오히려 월급 받는 사람들 많지만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니까 장사 잘 되네. 돈 많이 벌었네. 투자해야지. 그러다 보면 사람을 뽑게 되고요. 월급을 올려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회사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월급 올려줄게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최저임금 200도 못 주는 기업에 문 닫는 게 낫지 않냐고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네 그거는 어차피 회사 입장이잖아. 그리고 회사라기보다도 가게 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게 일반 점포 내가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을 그만큼 주면은 내가 남는 게 없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편의점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편의점 알바 못 써가지고 지금 주인들이 막 네 점주들이 독박 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편의점에서 남는 게 얼마 없었다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꼭 기업의 어떤 입장이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거기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뭐 어차피 임금은 올려줘야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올려줘야지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유 그냥 뭐 좀 덜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 한 명을 자르고 한 명만 쓴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올랐다 쳐도 경기적인 어떤 위기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껴 쓰려고 하고 거기 통장에다 집어넣어 저금하고 근데 그 통장에 저금한 걸로 어디다 다 털렸어? 코인에 털리고 지금 2차전지에 털리고 있고 아주 그냥 신나게 털리고 있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소득주도 정책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 아직까지 오고 있다 보셔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다 넘어서서요. 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좋아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어쨌든 투자가 늘어나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10조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왔던 거. 네. 삼성전자는 이미 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공장 열심히 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지금 일당 엄청 높아요. 네. 일당 뭐 요즘에는 10만 원 밑에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 어릴 때 노가다 할 때는 5만 원짜리 주면은 그냥 보통 평균이었고 6만 원 노가다 일당 받으면은 그날 괜찮았어. 7만 원짜리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일이 많았지만 네. 지금은 뭐 15만 원? 네. 15만 원도 기본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시더라고. 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죠. 네. 경기가 저는 외판원도 해봤다니까요. 외판원 물론 잠깐이긴 합니다만 네 국민서관 아시죠? 국민서관 지금도 있나? 국민서관 옛날에 이게 국민서관에서 여기서 이제 영업하는 부서가 국민에듀큐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 어디였어? 신림동이었나? 네 신림역 2번 출구인가 3번 출구인가에 그 떡볶이 바로 건너편에 지금은 건물이 다 없어지고 허물어서 없지. 네 거기서 백과사전 이게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면서 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제가 초인종 누르면서 띵동 해가지고 책도 팔고 있어요. 잘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판 사람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아줌마가 아직도 기억나. 상계동에 그 빌라집 큰 빌라집 그 아줌마 지금은 살아 계시겠지. 네 큰 빌라집 근데 비가 왔어요. 책을 팔러 나갔는데 비가 온 거야. 비가 왔는데 빌라가 이렇게 있는 거야. 빌라가 이제 두 동이 이렇게 있었죠. 그때 좀 신기했지. 그리고 비가 와서 요 빌라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산 이렇게 쓰고 있어. 우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우산을 쓰고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세요? 그래갖고 근데 빌라 앞에서 있는데 자기네 집 앞에서 뭐 하냐니까 좀 화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이 빌라가 다 아줌마 집이에요? 그랬지. 그랬더니 네. 네 그러는 거야. 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다 아줌마 집이라고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그러세요? 이건 초기 왔잖아. 이 정도시면은 책 하나 사는 건 일이 아니겠다. 아줌마 보니까 젊어. 그래가지고 혹시 초등학교 자녀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무슨 진짜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책 팔러 다닐 때 그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밥도 밥도 차려서 네 와이프 보고 장 보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온 사람인데 그 서울에 하면 되냐면서 장 보내가지고 그 반찬 해가지고 네 밥상 차려가지고 밥 같이 먹으면서 책 팔고 네 그랬었던 그 옛날에는 그 정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 아줌마도 나 그 데리고 들어갔는데 집이 이게 3층인데 계단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야? 네 그때가 되게 옛날이긴 한데 네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네. 90년대 초반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 90년대 초반인가 뭐 그랬던. 아니 진짜 밥 얻어 먹었다니까? 그때 그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이 직업도 안 잊어버려요. 경찰이었어. 그 아저씨가 난닝고만 이렇게 입고 있어. 난닝고에다가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와이프 보고 여기 지금 애들 교육 가르쳐 주시면 왔으니까 빨리 가서 장 봐가지고 와서 밥 차리라고. 그래갖고 밥 얻어 먹고 나왔어. 그때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책 팔고 그러고 나왔었지. 네. 그랬는데 여기 가가지고 그때 백과사전 한질이죠 한질. 네. 그거 하나 팔고 잘했지. 네.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네. 그 거기 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좀 그랬겠죠. 네. 어렸으니까 뭐 호기에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초인종 눌러갖고 네 뭐 어째요 그러면 안 열어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문 열어줬다고. 네. 뭐 아무튼 네. 뭔 얘기 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야? 그 뭐 너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다 이게죠. 네. 별의별 거 다 해봤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근데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그때 백과사전 한 질이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 중에서 뭐 한 20도 안 줬던 것 같아. 이 새끼들이 20만 원도 안 준 것 같아. 그때 막 여기다가 막 거기다가 그 보면 실적 그래프 막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막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 막 몇 건 팔았네 몇 건 팔았네 막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웹판원들 막 가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네, 공터에 모여가지고 화이팅하고 막 그거 옛날에 우리 동네에 또 파견돼서 갔다가 우리 엄마 그거 보고 기겁을 했잖아. 야, 너 그거 한다는 거였어? 막 그래서 웹판원 쫓겨서 도망가고 막 그랬지. 에휴. 아무튼 그랬어요. 네. 화장품도 많았지. 방판이었지, 방판. 방판은 제법 오래까지 있었죠. 한 2000년대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팔리는 것,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많이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가 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뭐가 되겠어요?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단계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지금 실적으로도 저평가야. 지금 실적도 저평가라고요. 지금은 방문 판매는 안 되죠. 뭐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네. 문 자체가 안 열어져요. 요즘은 다 온라인 판매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방문 판매하던 시절이 그래도 네, 낭만이 있었어. 네.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실적이 지금 실적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적이 더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지금 저평가 보면 얼마나 심각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꾸준히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네.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네. 속상해 하실 것도 없어. 주식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속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 빠지고 있으면 그냥 냅둬요. 만도? 만도를 보자. 만도를 보면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기다리세요. 더 사지 마. 더 사지 말고 기다리시란 말이야. 웅진이 코끼리죠? 이렇게 된 건가? 코끼리. 이건 교학사인가? 네. 하여튼 뭐,
모르겠다. 우리는 국민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2개 있는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국민서관. 네, 파란색 책. 만도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 이거야. 5만 원에 매수했어. 오케이, 좋아. 5만 원에 매수했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결국에는요, 돌아서는 자리가 나옵니다. 왜? 뭐 자기들 실적에 뭐 맞춰서 간다든지, 지금 얘는 뭐 실적이 떨어져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적 떨어져서 나빠서 떨어진 거 맞습니까? 요잔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문제가 뭔데? 문제가 뭐예요? 기업 실적이 정말 그게 나빠요? 나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네. 이게 뭐가 나쁜데? 이거 800억인데, 작년보다 좋은데. 연간 실적도 작년보다 좋은데. 여기 최대 실적인데. 아, 뭐가 문제인데요? 배당? 670원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600원이면은 한 2% 넘게 주잖아요, 배당? 뭐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시달리는 기업인가? 부채 비율 170%. 근데 유보율이 많아요. 그렇게 너무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뭐가 문제야? 근데 얘가 또 업황이 안 좋아? 그렇진 않죠. 만도 뭐예요? 전기차 부품이란 말이야. 지금 한라 쪽으로 넘어가. 원래는 이제 위니아 그 만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쪽이 지금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넘어오면서 지금 HL로 됐어. 한라 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나쁘지 않아. 이건 뭐 어차피 다 그쪽 리스크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보면 뭐 이 전기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이거 뭐예요? 저 협력업체가 현대, 기아, 그다음에 GM, 포드 뭐 등등등. 여기서 의심을 품을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난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강원랜드도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설 때 사면 돼요. 돌아설 때 사면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정말 버려서 개 같은 주식이라면 원래는 여기서 갔어야 되죠. 원래 여기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만 원대 사는 게 맞지. 여기가 원래는 매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이유가 뭐냐? 실적이 나쁘대. 개소리잖아요. 정말 실적이 나쁜 건가? 진이가? 기가진이? 네. 정말 실적이 나쁜 건가? 그렇지도 않아. 그 뭐 때문이었을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주가를 낮춰야 하는 그 이유가. 그죠? 들고 있어.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나도 있는 주식이야. 근데 뭐 돌아설 때 더 사면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도 당연히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부분들이 올라서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뭐 떨어질 때 계속 사실 이유는 없잖아요. 떨어질 때 계속 사실 이유는 없어요. 뭐 이런 데서 한 번 더 살 수도 있겠지. 한 번 더 샀어. 근데 또 떨어져. 그럼 놔두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놓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그냥 놔둔다. 이거 잘못이 아니야. 왜? 몰빵을 친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몰빵 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사본 거 아니야? 그죠? 조금 샀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를 할 때 적어도 뭐 2번에서 3번 정도는 더 살 거다 생각하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시종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대매매 이제 많이 털린 상태이기도 하고 공매도가 없으니까 안 빠질 거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물타기는 강의를 보세요. 물타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물타기가 되죠.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자, 요런 자리들. 네. 주가 떨어지죠. 그러면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됐을 때 전고점까지 돌파는 안 돼요. 하지만 반퉁까지는 올라간다고 했죠. 제가 2분의 1 공식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이 2분의 1 공식을 생각하시면은 50%까지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밑에서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 들어가면은 50%까지 올라갔을 때 충분히 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포지션만 잘 읽어내시면 돼요. 자동차 쪽은요,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나 이런 쪽도 아직은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죠? 네. 실적 너무 좋은데 안 들어. 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수급은 들어갔는데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죠?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얘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주가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그런 모습도 좀 있고, 그죠? 근데 이 매수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주가는 못 올라가게 하면서 매수는 지속적으로 해준다. 충분하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다 그래요. 만도도 지금 보시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들 지금 지분 하나도 안 뺐어요. 오히려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씨 뭐야 이 새끼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 전기차가 잘 안 팔리지만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매출에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매집은 예전에 여기 우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가 여기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했을 때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확 떨어질 때 얘들 지분 하나도 안 버리거든요. 또 올라가요. 하이닉스야 뭐 지 멋대로 그냥 가버렸지만은 여기 지 멋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 수급이 지금 보시면 여기도 옛날부터 보면 이렇게 쭉 진행되지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늘어나죠.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요. 실적이 좋아. 기대감이 있어. 수급이 계속 들어와.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 자리까지 내둬 그냥.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망할 회사였으면 사지도 않았지. 그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11월하고 12월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배당이에요. 배당. 네, 배당주. 강원랜드 이번에 800원 배당 준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좋아. 네. 실적 그렇게 나쁜 건 모르겠던데, 실적. 네. 아무튼 뭐, 배당 높은 기업들 사야 돼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실적 좋은 기업들 사야 돼요. 네. 실적 좋은 기업들. 세 번째 뭐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거. 요 3박자 맞아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주워 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였어요? 제일기획이잖아. 응? 제일기획이잖아. 이거는 지금 여기서 좀 떨어져서 이 지랄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그 부분 대신 해줬죠. 네.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은 팔아먹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팔아먹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기관이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배당 6%대 나오잖아요. 실적 좋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죠. 기아 마찬가지겠죠. 기아도 이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동차주들은 대부분이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은 들어와 있고 실적은 아주 그냥 고공행진입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근데 얘네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채고 나가는 뭔가 하나가 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전기차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그럼 뭐 2차 전지가 다 밀리는 거잖아요.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뭐 이런 쪽 다 그렇죠. 네, 그런 쪽인데 리드코프는 이번에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중간 배당 줘야 되는데 안 줬거든요. 이번에는 배당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네, 그럼 대부업 관련한 부분들은요. 올해보다는 내년도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리드코프는 대부업 쪽으로가 아니라 석유 사업 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적자 나는 거 잘 못 봤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중간 배당을 안 줘서 조금 그랬는데 아마 배당을 조금만 챙겨줄 거예요. 네. 적자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아시겠죠? 특강을 못 든다. 말이 안 돼. 10만원. 10만원은 없어도 지금부터 적금 드세요. 지금부터 한 달에 2만원씩 적금 들어. 그러면 2월달 특강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응?
의? 의? 아시겠죠? 미리 적금 드는 거요. 다음 특강을 위하여. 특강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강에서 건질 게 많잖아요. 그때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2월달 같은 경우는 어떤 특강이 나올까요? 연초 랠리 또는 1년 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 어떤 주도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내년도를 대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장을요 대박으로 보고 있다고. 왜 내년도가 대박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반도체 장이 온단 말이에요. 반도체 장은요 그냥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야바야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장이 오는 거야. 이런 큰 상승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년도에 있을 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올라간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될 포지션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리 사시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모아가세요. 그냥 조금씩 모아가시라고. 그냥 조금씩 모아가세요. 조금씩 모아서 가면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 지금 뭐 떨어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LX 일렉트릭? 뭔데 이거는? LX 네트웍스? LX? LX 맞아요? LS 아니요? LS 네트워크는 지난번에 저것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아니요? 지난번에 그냥 요렇게 올라가, 요 타는 거지, 뭐. 끝났으니까 내려간 거지, 뭐. 그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을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랑 다 똑같잖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들을 하나도 그냥 저장해두지 않고 그냥 다 흘려버린 다음에 그래서 내 종목은 어때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잖아. 다 했잖아. LS 일렉트릭도 뭐 월급을 다 뺏겨. 그거 100% 수익 나갖고 월급 이미 다 챙긴 지가 언젠디. 예? 그 얘기하다 보면 밤새. 그 종목들 다 얘기하려면 밤샌다고. 그래, 뭐, 내가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걸 적용하면 되잖아. 그죠? 답을 외우지 마. 그죠? 답을 외우지 말자고, 우리는. 그 종목,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는 과연 돌아올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다고. 만나자! 네. 아무래도 이건 만나야 될 것 같아. 그 대면으로다가 해야 되겠 대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있더만, 네. 목소리는 그냥 냅둬도 계속 떠들어요. 네. 나처럼 1시간 반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떠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나 같으면 나는 잠깐 이렇게 쉬는 것도 없어.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이렇게 쉬잖아요. 나는 한 1초만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처럼 이렇게 계속 떠는 사람도 없다고. 목소리는 계속 나갑니다. 네. 누가 보면은 이것도 말도 되게 빨라요, 저는. 누가 보면 1.5배속인 줄 알잖아.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보통 사람들처럼 얘기하면요. 지금 2시간이고 3시간 동안 할 얘기를 내가 그냥 하고 있는겨.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그냥 잘만 들으시면 돼요. 내가 일단 소화만 잘하세요. 내가 하는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뭐 어느 하나의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그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고 그냥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다르게 듣죠. 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거 계속 이걸 가지고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 많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뭐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싸게 나왔을 때는 천하의 삼성전자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뭐 그 어떤 놈들이 와도 다 거시기 하다. 네? 다 거시기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게 있는 거 사지 말자. 아까 전에 뭐 한미반도체 뭐 어쩌고저쩌고 걔네들 뭐다?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어. 오늘 뭐 삼성전자 좀 떨어졌다고 무서웠어요? 못 가서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거 있겠죠. 못 가서 그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2400이라니까 2400이요. 지수 포인트 2400이요.
2400.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네? 이거 생각해 봅시다. 2400포인트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최초의 시점. 작년 7월, 8월. 작년 여기 10월 달. 작년 넘어갔고요. 네. 10월 달. 그다음에 올 연초 2월. 그다음에 3월 달. 이 시기에 여러분들 계좌가 어땠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응? 지금보다 좋았냐고. 저는 혼잣말해요. 걸어다니면서. 산에 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려요. 이놈의 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중얼중얼중얼중얼. 여기 나무가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정아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이거는 여기 날씨 바람이 그냥 좋네. 아이고 힘들어요. 언제 끝나냐. 저는 계속 중얼대면서. 그래서 가끔씩 산에 가다가 중얼대는 놈이 있으면 전주 아세요. 아, 그래요? 잠꼬대 하시는 분 있어? LG 우승했어요? 오! 또 미쳤겠는데 오늘 또. 네. LG 그거 직관낸다고 사람들 난리였었는데. 네. 그 나이 들면은 그래요. 네. 아니지. 나는 나이가 젊잖아. 아무튼 네.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이때 계좌 상황을 생각해 봐요. 이때보다 지금이 낫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계좌 아니에요? 네? 작년보다 계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불만일까? 뭐가 불만일까? 그죠?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못 가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위에 있는 거 잔뜩 물려가지고 지금 털리기 바빠 죽겠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야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게 털려야지 주가가 다른 것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 털리는 동안에 얘네들 매집이 계속 되겠죠. 매집은 뭐라고 했어요? 누르면서 가는 거잖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등치가 커졌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좋은데 왜 내려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미들 다 나갔다고 하지만 개미들 아주 또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이거 다 개미들이 파는 거예요. 네, JYP 이거 누가 파는 것 같아요? 누가 파는 것 같아요? 옆집 또리 아빠가 팔고 있는겨. 네. 309동 703호 아저씨가 팔고 있는겨 이거. 네? 이 들어온 거 그러면서 파는겨. 그러면서 파는 거라고.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2차 전지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엔터도 들어가 있고 게임도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통째로다가 다 문제예요. 코스닥 쪽에. 코스닥 쪽에 주가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트코인 요즘에 좀 올라간다면서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돈을 털고 나갔는데 다시 원점 들어가서요. 여기서 털고 나간 그 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손절매도하고 나간 것들을 나가고 손절매도하고 다시 샀는데 또 손절매도 했으니까 다시 옛날 손절매도한 종목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보세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한국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주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많이 이 오버슈팅한 것, 이격이 벌어진 것들 어떻게든 들어왔다가 정리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정되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요쯤 되면 이제 좀 이제 지지가 좀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여기 이미 13만 원에서부터 9만 원까지 밀렸다. 그러면은 땡으로 빠질 수 있잖아.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움직여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포지션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위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달라드시면 안 돼요. 항상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걸 왜 자꾸 어겨? 그죠? 쌀 때만 사세요. 쌀 때만. 하이닉스도 지금 안 사요. 그래서 지금 매수 안 와요. 요 밑에 들어올 때 사라니까요. 12만 원 아래쪽 여기 아래쪽 여기 박스 있었잖아요. 여기 박스. 이때 왜 안 샀어? 이때 사면 되잖아요.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박스에 있으니까 이때 사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안 샀겠지. 네. 아주 그냥 지라 같았으니까. 네.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근데 이럴 때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산다고. 왜 안 살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안 살까? 좋은데 왜 안 사요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까 만도? 네. 뭐 강원랜드? 네. 뭐 어떤 거? 네.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렇게 돌아선 자리에 나오면은 저는 바로 매수 들어갑니다. 지금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뭐 손댈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나는 더 이상 그 가격대에서 그 금액에서 더 이상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매수를 안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진짜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무서워서. 무서워. 또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도 못 사요. 올라가서 나서도 못 사. 왜 못 사요? 많이 올랐다. 이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평생 못 사는 거야. 평생 못 사. 내려가 내려가서 못 사. 여기 붙어 있으면은 혹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못 사.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못 사. 그럼 언제 살 거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주식 언제 사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주식은 더 내려갈 건 못 사고요. 옆으로 누워 있는 거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몰라서 못 사는 거고. 올라간 주식은 올라가서 못 사고. 언제 살게요? 언제 살게요? 언제 사? 그러다가 이제 언제 사요? 분노의 광클릭.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모르고 눌러버렸어. 보니까 계좌 안에 종목이 들어가 있네? 너는 누구냐?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양 특집이 나오는 거야. 남양 특집. 올 여름에 제가 저기 해드렸죠? 그 커뮤니티에다 그림 올려드렸잖아요. 흐앗! 내 계좌의 남양 특집. 누구냐, 너? 낯선 무언가가 들어있지. 얘는 언제 들어왔던 걸까요? 뭐 이런 거.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듣고 그냥 이게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네. 뉴스가 뿅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에 자동적으로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클릭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그거 잊어버려. 네. 그냥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요. 응? 사고 싶으면 사세요. 사시고 처음에 사실 때만 비중을 조금 조절해 갖고 사세요. 뭐 저는 한 2%, 3% 정도 사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뭐 더 조금 사도 되고요. 네, 조금만 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세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결정하면 돼요. 항상 뭐로 하시면 돼요? 분할 매매를 하면 되죠. 분할 매수. 살 게 없으면 안 사시면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안 사도 괜찮겠죠. 오늘 시장 자체가 어땠어요? 시장이 좀 지랄 맞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날은 사볼까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못 사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니까 아씨 내일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안달복달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사시고 흐름에 따라서 조금만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 그거는 내가 추가 매수를 또 안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조금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어. 그러면 따라가면서 매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못 사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요 놈만 가지고 수익을 내버리는 건데 중간에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가셔야지 돼요. 조금 사고 싶은 걸 많이 사면 근데 그것도 안 가죠.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조금씩 많이 사버리든가. 근데 뭐 조금씩 많이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돈은 항상 없으니까요. 네.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끊어서. 저는 한 세네 번, 많을 땐 5번까지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돼요.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할 매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스트업을 해서요.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거, 실적 좋은 거, 수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요. 지금 현재 주가와 관계없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든 올라가고 있든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현재 가치를 비교하세요. 현재 가치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싼 것 같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높게 봐요. 지금 영업이익이 14조예요? 네. 14조. 영업이익이요. 14조. 응? 14조. 올해 영업이익 14조요. 시가총액이 3조, 36조인데 영업이익이 14조랴.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 있어요. 수급은 계속 올라가. 배당은 현대차가 그래도 잘 주잖아요. 자동차. 그럼 뭐 걱정이야? 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좀만 기다리면 되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내려서 걱정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동차를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매수나 또는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고요. 반도체가 조금 더 많이 가는 이유는 뉴스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동차가 잘 가는 시절이 또 올 거예요. 여기 연초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가서 20만 원 넘어가고 30만 원 넘어가고 그런 날이 금방 오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끊어서 하는 것도요. 분할 매수를요.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조금 사고 모레 조금 사고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달라고 이렇게 나눠서 사.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개 같은 주식도 망하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대기업에 물리면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매수해 놓고 1주가 되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자, 올라가는 거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내려가는 건요. 계속 내려갔다가 반등이 전환될 때 이때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은 보면 돼요. 보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보세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네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대수 없어서 또 물릴 수도 있어요. 또 물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 또 사면 돼.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또 샀더니 또 물렸어. 그럼 여기서 나중에 돌아올 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업이 현재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망할 기업이냐 아니냐, 수급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배당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주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많이 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가지고 막 걱정을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현대차 어떡해요? 네,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물려서 내려가고 있어요. 주가가 또 이것도 손실이에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왜 걱정을 해요? 현대차 왜 걱정을 해요? 현대차를 걱정을 여러분들이 왜 해줍니까? 왜 합니까? 현대 걱정을 왜 해요? 망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지금 걱정인 것은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걱정, 2차전지가 걱정인 거예요. 얘들은야말로 진짜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지. 배터리 아저씨가 3년을 기다리고 했는데 3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조정만 받다가 3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게 이거야. 왜? 그동안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요. 긴 시간을 올랐기 때문에 긴 시간을 떨어져야 되거든요. 최소 1년을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가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더라도 횡보로 오랫동안 거쳐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사람들 다 떠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동안 나는 이 종목 없으면은 뭐 어쩌죠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있는도 없는 다 갖다 몰아놨을 거 아니야. 반대 매매를 일단 다 털린 사람들. 이번에 주가 또 떨어져서 지금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또 피곤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지금 상승 다 반납했어요. 요거는 네. 더 빠지게 되면 신저가가 또 나오게 되면 문제되죠. LNF 이런 것들 공매도 잔고 많았던 것들 반등 나올 때 다 깎아보면 이제 오래됐네요. 또 밀려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린다. 3년 동안 조정만 받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한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조정만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바닥을 잡으려고 또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본전 찾으려면은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기다릴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이 한번 뒤바뀌어요. 세상이 바뀐다고. 그러면 재미없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장은 이렇게 올라가. 장은 이렇게 올라가요. 내 것도 좋아지겠지? 라고 해서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막 불꽃 랠리가 나올 때요. 불꽃 랠리가 나갈 때 내 주식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나는 수익까지 아직 멀었어. 근데 얘는 수익 그 랠리가 끝나버렸어. 떨어져. 나는 본전까지 못 가고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든. 계속 마이너스인 거지. 네. 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요. 왜냐면 내가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도 알 수 없죠. LNF가 내년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상한가를 치고 나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코스피가 진짜로 뭐 저기 뭐 3천을 가지 4천을 가지 내년에 4천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그것과 반대로 2천을 가지 1,500을 가버릴지 내일 갑자기 뭐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뭔 일이 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건 불가능하잖아.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쌀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쌀이 다 4개가 뒤집어졌으니까 뭐 이제 너는 이제 뭐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년도에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죠.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이 주가 떨어진 이유가 뭐랬다고? 물가? 금리 인상. 요 두 가지예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이 밀린 것 같아요? 아니죠. 장 밀린 거 공매도 역할이 있었어요, 여기서. 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파타이 난다, 죽는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올라가서 뭐 걔네들 뭐 힘들어지고 주가 조정받고 하니까 그래 떨어진 거죠.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게 해결되잖아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가지고 네가 언제 그랬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이 전망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유가 상황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중동 지역 알지도 못하겠고, 네. 지금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이쪽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뭐 지금 잊혀진 지 오래예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이 다 끝나버린 거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국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지멋대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미국은 지금 이게 그 옛날에 그 오일 쇼크 있었던 그 4차 중동 전쟁 그때 생각이 자꾸 나니까 막 그냥 땀이 막 나는 거야. 식은땀이 막 나는데 이 자식이 그냥 막나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미국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손절하는 거 아니야? 손절은 못하겠지? 네. 손절은 못하겠지만 아, 참 그것도 문제야. 참 그렇잖아요. 네. 적당히 하지. 네. 적당히 하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념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시장엔 별로 영향은 없어요. 네. 맞아요. 손실 중이니까 더 사기가 두렵다. 그때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저는요, 내가 이 종목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몰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주식을 내가 얼마큼 샀는지를 몰라. 왜냐면 나는 어차피 팔 생각이 없고, 나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될 생각이니까, 그 뭐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아졌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흐름이 좋게 나왔어. 그럼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얘가 뭐 5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무서워서 못 사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씩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 손실이 마이너스 한 60% 나왔어. 70% 나왔어. 뭔 상관? 좋은 자리만 나오면 사는 거죠. 망할 기업 아니고 뭐 괜찮은 거라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셔야지 돼요. 자꾸 내가 그 투자한 금액 쳐다보고 현재 손실이 얼마큼 나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내가 얼마큼 집어넣었는데 얼마큼 손실을 받고 이거 계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매수를 못해요. 매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개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네 뭔가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아. 기로. 중요한 기로. 어떤 기로요?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최소한 네 최소한 주식을 다 손절하고 일괄 매도 치고 나가진 않으실 것 같아. 그죠? 힘들어도 버틸 것 같단 말이야. 성추사 씹으면서 저 새끼 아우 짜증나 이 새끼 아주 그냥 짜증나네. 그러면서라도 그냥 버틸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내가 어떻게 나면 보자 뭐 그러면서 네 나중에 욕을 시켜야지. 성추사 너 때문에 망했어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월급으로 계속 넣잖아요. 돈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 계속 있어. 한국 타이어가 뭐 왜 자꾸 올라가기는 팔아먹은 가격 그대로구만. 무엇을 계속 올라간 하여튼간에 그냥 오바는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오바들을 하시는지 나는 정말 조금 뭐 주식가 한 5% 밀리면은 그냥 세상 망하겠어 아주 그냥 10% 올라가면 그냥 뭐 온 세상을 다 얻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올라가서 어디가 올라가서 한국 타이어가 이 어디가 올라가서 팔아먹은 그 자리 팔아먹은 자리보다 더 밑에 건 것 같은데 네 뭐 어디가 올라갔어 어디가 세상에 아주 그냥 아주 세상에서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 뻥을 제일로 잘 쳐요 그냥. 근데 솔직히 네 한국 타이어는 뭐 안 팔아도 그만이긴 해요. 네, 더 올라갔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자동차 쪽이다 수급 좋아지지 실적 좋지 뭐 그래서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선택지를 드렸어요. 손실이 크고 안 크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상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주가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어.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다 돌아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포지션이 있잖아요. 2700이요. 제가 정해놨잖아요. 여기 이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나오는 요 자리, 공매도가 나오기 바로 이전의 시점이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그 포지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저 위치가 돌아서면서부터는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구간은 뭐냐면 전부 다 이거를 크게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 수급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다고요? 내가 작년 7월, 6월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된다고?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2200에서 2600까지 올라갔다가 하지만 이거 뭐 그게 400포인트, 400포인트.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울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지하실이에요. 아직 지상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거든요. 1층 나오지도 않았어요. 1층이라도 나와봐야지 그냥 1층에서 갈 건지 2층 갈 건지 5층 갈 건지 알 수 있잖아. 아직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주차를 해야지만이 백화점에 1층으로 가가지고 뭐 상품을 사든 10층으로 가가지고 음식을 먹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80이든 70이든 60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장이 올라갈 때 이게 따라 붙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따라 올라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 올라가게 되면 영화관이 왜 냅두라고요. 냅둬. 제발 좀 냅둬요. 가만둬. 그냥 뭐 별 문제 없잖요.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잖요. 왜? 뭐가 문제예요? 영화 가서 빨리 보고 오세요. 영화나 한번 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흑자 전환했잖아. 흑자 전환. 돈 잘 벌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냅둬. 그냥 냅둬. 제발 좀. 오늘 그런 얘기 문제가 너무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런 게.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그냥 냅둬 그냥. 네. 장 빠지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내일 2400 깨지면은 어떻게 되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볼 영화 없어도 가서 보는 게요. 돈 쓰러 가는 건데 누가 영화 보러 갑니까? 그리고 뭐 다들 여자친구 손좀 무닥거리고 막 그러려고 가는 거지. 뭐 누가 영화 보러 가는 게. 요즘에 영화 보러 가는 놈이 어딨어?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데이트 그게, 네? 괜히 거기 가갖고 괜히 한번 손 한번 잡으려고. 그러고 가는 거지. 다 뭐, 그잖아요. 네. 영화 뭐 어떻게 할게요, 영화. 영화 뭐 달아봐. 그거 가서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어? 이게 요즘에 영화 보러 영화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애들이 뭐 그러면 뭐 넷플릭스 보려고 정말로 뭐 그런데 뭐 모텔 이런 데 가고 그러겠어? 예? 정말로 넷플릭스 보려고 가는 겁니까? 네? 우리 넷플릭스나 보러 갈까?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잖아요. 네, 돈 쓰러 가는 거예요. 돈 쓰러. 네.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영화 한 편 볼까?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아니 실적 늘어난 거 봐요. CGV 흑자 전환했잖아요. 흑자 전환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손잡으려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 더 무르익어야 됩니다. 자, 지수가 2700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네, 주주목 꽉 쥐고 그냥, 네, 꽉 주먹 쥐고 버티세요. 네? 버티시단 말이야, 버티자고. 버티자 이 얘기야. 아시겠죠? 주가가 올라가야지 뭐 그래도 뭐 이게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다 뭐 자빠져 있는데 그래서 뭐 어느 놈이 일어날 놈인지 내려갈 놈인지 어떻게 합니까? 손실이 크더라도 그냥 냅두세요 지금은. 그 독진이 객진이야. 80%까지 떨어졌으면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리고 망할 염려가 없다면 그냥 냅둬봐요. 더 빠질 것도 없어. 네. 올라갈 것도 없겠죠. 대신에 좋은 점은 뭐예요? 그 정도가 떨어진 종목은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같이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더 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평단가 그냥 확 밑으로 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손에 손 잡고 아시죠? 노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2700 넘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노래 있잖아요. 88 올림픽인가 그게? 버티세요. 네?
버티십시오. 다 물려 있습니다. 다 물려 있고 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도 계속 거기다 물어보고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유지 잘 하시고, 네. 당이 올라가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2,500만 넘어가도 여러분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질걸? 계좌는 이미, 네. 하늘을 찌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 여기서, 네. 누가 더 오래 살아남나? 네. 여러분들 꼭 저 위쪽, 네, 그죠? 여러분들 계좌가 다 수익 나는 그때까지 꼭 살아가지고, 네, 서로 이제 덕담도 해주고, 성투타 때문이라는 말도 한 번씩 하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살려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플러스로 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거, 종목, 어느 종목이 마이너스 뭐 70%, 80%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것만 보세요. 내 계좌가 플러스만 됩니다. 내 계좌 플러스요. 계좌가 플러스가 나면은, 일괄매도 다 때려버리고, 보기 싫은 거 다 때려버려도 돼요. 상관없어. 왜? 손해본 거 없으니까. 아시겠죠? 금방 나옵니다. 나 지금 기부스도 몇 개 세트별로 준비해놨어요. 지금 빨주노초 하나 뭐 기부스 준비해놨는데 아직 못 차고 있단 말이야. 빨리빨리. 나도 누구만큼이나 지금 시장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네. 내가 매일매일 갈아 낄 거야. 빨주노초 하나 모르다가 이렇게 기부스 맨날 바꿔 낄 거니까 그날 여러분들 네, 꼭 참석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자,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아시죠? 살아 계세요. 살려주세요. 아니고 살아 계십시오. 네.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금방 좋아지니까, 네. 오늘은 이만 주무시고, 내일 CPI나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CPI. CPI가 그냥 CPI가 나올런지, 진짜 CPI가 나올런지 한번 보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워낙 좋게 나오고 기대감이 있어가지고요. 금리 인상 끝나면, 네, 금방 또 좋아지죠. 네, 기대하자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운들 내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없던 복도 옵니다. 아유, 저쪽은 긍정적이구나. 내가 가서 복을 줘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일 낮에 무방 있죠? 내일 낮 14시에 무방 있습니다. 14시에. 네, 점심 먹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14시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